안녕하세요. 여행친구라고 하는 여행사 운영하고 있는 전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요새 크루즈 여행 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알쓸별잡 TV에서도 이제 크루즈 여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스컴에 점점 노출이 되니까 이제 크루즈 여행에 관심 갖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생소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크루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 몇 가지 좀 드리고서 궁금해 하시는 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크루즈 여행은 말 그대로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가 내 집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가장 짧은 소개 중에 가장 이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떠다니는 리조트.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다를 떠다니는 리조트. 근데 거기서 먹고 자고 놀고 하는데,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이제 계속 떠다니니까, 보통은 내가 짐 싸고 또 어딘가로 떠나고, 또 짐 싸고 떠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른 곳이 나한테 와 있는 여행이 이제 크루즈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루즈 여행은 이제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다니는 리조트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배를 댈 수 있는 곳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탈 수 있는 곳도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세계적으로 몇몇 곳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역에 크루즈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타고 막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크루즈가 출발하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크루즈를 탑승하고, 크루즈에서 먹고 자고 놀고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는 게 크루즈 여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크루즈 여행이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어딘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크루즈를 타고 또 이제 어딘가를 유람하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에 대한 이제 좀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이제 오해라는 게 뭐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주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가는 여행 아닌가? 뭔가 따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에 대한 거겠죠. 크루즈 여행 엄청 비쌀 것 같아, 이런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오해인데,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뭐 사실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봤던 통계에 한국에서 크루즈 여행을 경험해 본 사람의 수가 5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체크했을 때는 2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제 5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크루즈를 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데 그 중에서 5만 명이 갔다는 건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상상 속에만 있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선은 이제 그 대표적인 오해 그 두 가지에 대한 걸 짧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보통 그냥 일반 우리가 해외여행하는 거 같은 경우는 짐 싸고 다시 버스 타고 어딘가 이동하고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번거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근데 크루즈는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떠다니니까 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배가 엄청나게 커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타시는 그냥 천차만별이죠. 크기는 천차만별인데, 그냥 배 앞에서 뒤에까지 보통 300m가 넘습니다. 네, 300m. 우리가 100m 달리기 하잖아요. 100m 달리기 하면 막 전속력으로 달리기 해서 막 10몇 초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 걸 3배를 해야 될 정도의 크기예요.
엄청나게 크죠. 시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배에서만 즐기다 뭐 이렇게 배에서 있는 여러 가지를 즐기다 보면 그냥 배 안에서만 기본적으로 10,000보 이상을 걷게 돼요. 밥 먹으러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이곳 저곳을 가니까 낮 시간에는 보통 그 기항지라고 불러요. 배가 어떤 항구에 도착하면 내려서 그곳을 이렇게 구경하고 여행을 하거든요. 기항지를. 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짐은 간결한 짐만 가지고 오면 되죠. 왜냐면은 나는 크루즈에서 살고 있으니까. 또 거기도 돌고 오면 하루에 기본 20,000보 이상씩 걷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안 내려도 돼요. 그리고 나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유람하고 쉬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처음 가보는 데인데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 연세가 많은 분들 은퇴하고 나서나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셨다가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크루즈 여행 오시면 그냥 자쿠지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예, 막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오해다. 하루라도 젊을 때 다녀야 하는 여행 중에 하나가 이제 크루즈 여행이고, 왜냐면 많이 걷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힘들고 연세가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하고 힘들 때는 호캉스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많이 안 걸어도 되고 한 자리에 정주하면서 어떤 휴양하는 거, 아니면 어떤 뭐 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휴양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게 오해다라는 거 하나고요. 비용은 크루즈가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싼 크루즈들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했을 때 와 진짜 막 정말 왜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크루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크루즈들은 그냥 일반 4성급 호텔, 5성급 호텔의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들 하시잖아요. 해외여행하는 가격이나 크루즈 여행 가격이나 다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크루즈도 보통 1박에 얼마 정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가격이 책정되거든요. 근데 뭐 4성급 호텔, 5성급 호텔 가격이면 1박에 $200, 예를 들어서 아니면 1박에 $300. 그러면 7박을 한다. 그럼 3, 7에 21, $2,100. 거기에 세금 붙고 그러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느냐? 아직까지 아직 그 크루즈 여행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얼마의 뭐 여행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게 대충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비용을 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 그렇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크루즈 여행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냥 해외여행 가는 거나 여행의 한 형태로 그런 여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